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욕 항소법원의 함구령을 취소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 장소를 맨하튼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늘리기 위해 다음 주 텍사스 테일러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삼성에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5,05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즉 피사 재승인 법안이 오는 수요일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저스트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터닝포인트 액션이 주최하는 올 여름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것을 확정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대중에 대한 조류 독감 위험이 여전히 낮다고 하면서도 주 공중보건당국에 대응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서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남부 지역 10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축구와 농구 경기를 치르고 봉사활동과 컨퍼런스까지 가진 제1회 AKP 게임 애틀란타가 개최됐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오카리나 콘서트도 열려 갈채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 간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미국 대학 선수협회가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 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욕 항소법원의 함구령을 취소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업 기록 위조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 장소를 맨하튼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 항소법원의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맨하탄 판사인 후안 머찬의 재판 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오후 긴급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법원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문서가 최근 판사 가족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이 재판이 민주당이 장악한 맨하탄 밖으로 옮기려는 공화당의 바램과 관련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머찬 판사가 재판이 4월 15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판결하자 항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이 재판을 여름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머찬 판사는 당초 3월 25일 시작할 예정이던 재판을 연기한 것이어서 더 이상의 지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제78조로 알려진 주법에 따라 일부 사법 결정에 대해 판사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는 머찬의 딸이 자신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및 기타 민주당 의원들을 고객으로 둔 회사의 대표로 일한 것을 언급하며 판사에게
사건에서 물러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판사가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으며 딸의 업무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찬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트럼프에 대한 함구령을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늘리기 위해 다음 주 텍사스 테일러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기업 삼성에 60에서 7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나 러먼더 연방 상무부 장관이 발표하게 될 이 보조금은 삼성이 2021년에 발표한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 별도의 고급 패키징 공장 시설 및 연구개발센터를 포함해 테일러에 4개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이 거래의 일환으로 미국 투자를 44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250억에서 650억 달러로 투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세 번째 애리조나 공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대만의 TSMC에 월요일 66억 달러를 수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큰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의회는 국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527억 달러의 연구 및 제조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스법을 승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750억 달러의 정부 대출 권한을 승인했는데 소식통 중 한 명은 삼성이 대출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 능력이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감소함에 따라 칩스법의 목표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텍사스에서 삼성의 확장이 투표에서는 바이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연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5,050만 달러를 걷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연 모금 행사에서 모은 2,600만 달러의 약 2배가량의 자금을 모은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이 주최했으며 풋볼팀 뉴욕 제츠 소유주 우디 존슨, 석유재벌 해롤드 햄, 설탕재벌 호세 판줄 등이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7명이 참석한 당일 행사에서 약 45분간 연설했으며 그간 모습을 드러나지 않던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번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그 변화를 빠르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보수 성향 성소수자 단체인 로그 케빈 당원들을 위한 모금 행사도 이달 말에 주최합니다. 팀 스콧 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인도계 미국인이자 기업인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등도 이번 모금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애틀란타에서 또 한 번의 고액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정보감시법, 즉 피사 재승인 법안이 오는 수요일 하원 표결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저스트 더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정보개혁 및 미국 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외국 정보 정보를 표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승인하는 피사 702조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BI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 집행기관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에 미국인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법 집행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의 개혁 법안일 뿐입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어제 CNN에 출연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정보를 얻는 우리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이것은 미국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NSA에 따르면 피사 702조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기업 또는 미국 내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터닝포인트 액션이 주최하는 올여름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 찰리 커크는 오늘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피플스 컨퍼런스 2024에 확정된 기조연설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여름 컨벤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닝포인트 액션의 웹사이트에서 이 행사는 운동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즉석 여론조사, 50개 주에서 온 수천 명의 참석자, 수십 개의 후원단체,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며 국민 컨퍼런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보수 정치 운동의 자연스러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는 참석자들은 11월에 커뮤니티를 이끌고 승리할 수 있는 도구, 지식, 네트워크를 갖추고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터닝포인트 액션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했던 10회 여름 행사는 지난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커크는 이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보수적인 풀뿌리 세력 사이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공격이 그를 더욱 강력하고 보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인기 있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대중에 대한 조류 독감 위험이 여전히 낮다면서도 주 공중보건당국에 대응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CDC는 가축 무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후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장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검사하고 치료를 제공할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 보건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소통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와 CDC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접촉한 사람에게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 1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텍사스 농장 직원은 4월 1일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미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알려진 H5N1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확인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행히 이 텍사스 환자는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이 유일한 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사스주에서 H5N1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데 이어 뉴멕시코주와 아이다호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동물에서 H5N1이 검출된 미국 내 지역은 6개 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초기 사례인 텍사스와 캔사스의 젖소들은 야생 조류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동물보건기구 관계자는 이날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리적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간이 감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전망은 5년 이내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AGI가 등장할 것이라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전망을 크게 앞서는 것입니다. 그는 또 AI의 발전의 제약은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라며 현재 전력망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증가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가 5월에 그록의 다음 버전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고도 기대했습니다. 그록은 머스크가 작년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록 1을 기반으로 개발해 같은 해 12월 선보인 챗GPT와 같은 AI 챗봇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낙태 금지 문제와 관련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주들이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면서 그것은 결국 각 주의 주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알라바마주 대법원이 지난 2월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체외 인공수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갖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지길 바라며 여기에는 IVF와 같은 난임치료 이용에 대한 지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남부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청년들이 축구와 농구 경기를 치르고 봉사활동의 컨퍼런스까지 가진 제1회 AKP 게임 애틀란타가 지난 주말 애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오카리나 콘서트도 열려 갈채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동남부 한인사회 소식을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해 한인과 아시아계 청년들을 하나로 모으는 다종목 스포츠 이벤트 제1회 AKP 게임 애틀란타가 지난 주말 애틀란타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10개 대학 한인 유학생들과 한인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 축구 동호회 소속 청년 등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축구와 농구 종목에서 6일과 7일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첫 행사다 보니까 처음에 쉽지는 않았는데 젊은 학생들이 잘 오가나이즈를 해가지고 참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볼 때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부 지역이 정말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고 또 이번에는 10개 학교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참가자들은 경기에 앞서 미션 아가페와 함께 홈리스를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봉사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를 AKP Cares라고 불렀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저희 평소처럼 다운타운의 홈리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힘을 합쳐서 만들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단순히 스포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 활동을 넘어서서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고요. 또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지역 봉사활동 더욱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에는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지역 유력 정치인들과 한인 운동선수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서상표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존니 AKP 스포츠재단 회장 등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세바스찬 베론 조지아 주지사실 커뮤니티 지원 담당자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패널 토론회는 홍수정 조지아주 하원 의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케빈 강, 피트니스 사업가 매트 최, 애틀란타 런클럽의 제임스 로, 브레이크스루 아카데미 설립자인 리치 리, 뉴욕시 축구클럽의 콜맨 김, 대학 축구 선수인 진 김, 차타누가 FC 프로 축구팀 소속의 광민재 선수와 소종우 선수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한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네, AKP의 미래는 지금 현재 LA, 뉴욕, 워싱턴, 텍사스, 시카고하고 이제 애틀란타에서 행사를 진행해왔고요. 한인들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운동으로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셔널 단체를 계속 프로모트하는 게 저희 비전과 미션입니다. 주최 측은 매년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제3회 오카리나 선교 후원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카리나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이날 음악회에는 신혜경 대표가 이끄는 오카리나 USA를 비롯해 과테말라 오카리나 선교팀, 현악 사중주단인 애틀란타 쿼르텟, 소프라노 크리스틴 정과 김사랑 양 등이 다양한 무대로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후원을 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하신 분한테 저희가 헛되이 쓰지 않고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오카리나 USA는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를 과테말라에서 한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GGS 선교회와 조지아주 서베너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철식 선교사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물론 이 소식이 처음은 아니죠. 칩스 법안에 의해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기업은 첫 번째는 인텔이었습니다. 국내 기업이죠. 인텔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받게 된 곳이 바로 TSMC. 예,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 기업입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애리조나주에도 공장을 더 확장해서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이 됩니다. 삼성은 아직 정확한 액수가 발표된 건 아닌데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60억에서 70억 불 사이에 보조금을 받게 된다. 60억에서 70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조 단위의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 관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칩스 법안 자체가 사실 미국 국민들, 납세자들에게는 조금 씁쓸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이미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연방정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납세에서 낸 세금을 갖다가 기업 활동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대출해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해주는 액수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안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출 말고 현금 지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 기업한테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TSMC라든가 삼성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기업들을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끌어들이는, 미국에서 제조업을 더 성행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철저하게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그것이 미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상관없이 미국 내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특정 분야,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 어쩌다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약한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다. 생산 기지를 다 빼앗겨 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서야 지금 이제 의회가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지금 납세자들의 돈을 외국 기업에다 줘가면서까지 그 공장을 지금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FISA, 그러니까 해외정보감시법이죠. 이 FISA의 702조 조항을 지금 재승인하는 법안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원에 나와 있고요. 하원에서는 이것이 RISA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RISA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안법인데, 근데 타겟팅하는 사람이 미국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비미국 시민을 타겟으로 해서 정보조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조사를 할 때에는 굳이 법원의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수사기관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 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무작정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그럼 국내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해외에 외국인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내에 있는 미국 국민과 연결고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조사 과정 중에서 결국은 미국 시민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그것도 영장을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저지르는 민간인 사찰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재승인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911 터지고 나면서 미국의 애국법, 국가안보법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테러의 위협에 있는, 테러 위협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도 뭐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CPEC이라는 행사가 가장 큰 미국 내의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였었죠. 저희도 여러 차례 CPEC 행사를 취재를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터닝포인트 USA, 그 터닝포인트 액션이 단체 이름이고요. 이 터닝포인트 액션에서 주최하는 터닝포인트 USA 행사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이 터닝포인트 USA 행사가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CPEC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CPEC 행사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팬데믹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1년에 2번씩 치러졌었죠. 이게 좀 뭐 텍사스에서 하기도 하고 플로리다에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팬데믹이 끝나면서 워싱턴 DC에서 그냥 매년 한 번 하는 것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하는 대형 보수주의자들 행사로 지금 터닝포인트 USA가 자리를 잡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어쩌면은 이 행사를 취재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미시간은 저희가 좀 처음 가보는 거라서 어쨌든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미디어 패스를 신청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터닝포인트 USA가 CPEC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취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젊은 층들이 모이고 있고요.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터닝포인트 USA가 보여주고 있는 면이 결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느 쪽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앞날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다시 재선 가도를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좀 방해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도 터닝포인트 USA에서는 철저하게 트럼프가 2024년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현저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었고요. 그러한 터닝포인트 USA의 역할이 지금의 트럼프,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로 일단 낙점이 되어져 있는 지금의 트럼프를 만드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게 해서 이제는 노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년층은 바이든 쪽에 기울고 청년층이 트럼프한테 기울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을 일깨워내는 작업에도 이 터닝포인트 US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 행사를 좀 취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맡았다라고 발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행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또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LGBTQ 이야기 나오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항상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뭐냐 하면은 협회에서 남성부, 여성부 이렇게만 나누지 말고 트랜스젠더 남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좀 나눠라. 그러면 이 논란이 없어질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성을 바꾼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과 경계하는 거 불합리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남성들과 또 경계해라, 이것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트랜스젠더 여성들끼리, 트랜스젠더 남성들은 트랜스젠더 남성들끼리 경기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 대학선수협회 NAIA라는 단체인데요. 이 미국 대학선수협회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NAIA 회장단은 오늘 개최한 연례 협의회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 1일부터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고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간 여성 경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NAIA는 미국 241개 대학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요. 대부분이 사립대학들이 많다고 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공립대학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성전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NAIA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훨씬 규모와 영향력이 큰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가 있죠. 이 NCAA가 NAIA의 결정을 따르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합니다. 동성애자의 스포츠 참여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애나 베스라는 사람은요, NAIA의 결정은 NCAA가 같은 조치를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 옹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현재 NCAA는 성전환 선수의 출전은 각 스포츠 종목을 주관하는 국제협회의 지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비겁하게 한 발 뺀 거죠. 우리가 결정 안 할래. 국제단체에다가 물어봐. 뭐 이렇게 뺀 거죠. 역사적으로 NCAA는 포용성을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에 성전환 선수의 참여를 금지한 주에서는 챔피언십 경기를 개최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아왔다고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합니다. 결국 이제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이 동성애자라든가 혹은 성전환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든 곳도 있고 정부의 지원금을 대주지 않겠다, 출전하지 마라라고 막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NCAA 입장에서는 이번에 NAIA에서 내린 이 결정을 보고 은근슬쩍 저쪽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래라고 은근슬쩍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달에는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전현직 대학 여성 선수 16명이 NCAA가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성전환 여성 선수가 받은 상을 재배정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 중 하나입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면 난 남자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유세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성전환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고요. 소수로 추정되지만 그런데도 매우 민감한 주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소 24개가 특정 여성 경기에 성전환 여성이 함께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절반 가까이는 어쨌든 태어날 때 덜렁덜렁 태어났으면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더군다나 NAIA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희가 볼 때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스포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fair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트랜스젠더 남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종목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